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김희경 지음, 해피러브 출판. 작가 소개. 저는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질문 하나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브루타는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준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누군가에게도 그런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 하브루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찾기 바쁜 우리 아이들도 서로의 마음을 만나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지식도 기술도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프롤로그. 질문은 삶을 흔드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바람이다. 환경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브루타를 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랜 시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강의와 독서 모임을 진행해 오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첫날,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함께 있을 때는 괴롭다라고 말했던 분이 몇 주 후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고 함께 있을 때는 즐겁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나의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달라졌다는 건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나뿐이다. 그런데 나는 변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다 보니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다. 하지만 바라보는 내가 웃으며 바라보니 세상도 나를 웃으며 바라본다. 바라보는 내가 기쁨으로 바라보니 세상도 나를 기쁨으로 바라본다. 세상은 유리처럼 투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덧칠해진 거울과도 같다. 그림책 속 짧은 문장, 단순한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질문들은 내 안의 오래된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일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을 향한 시선이 나를 향한 깊은 성찰로 이어진다.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그 시작이 김희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은 그런 질문들과 함께한 기록이다. 나의 하베르, 나의 짝에게. 혼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당신 덕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브루타가 맺어준 이 소중한 인연 덕분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으리라는 꿈을 꿉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1장. 불완전한 사랑. 그럼에도 사랑.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삶이 아름다워진다. 100만 번 산 고양이. 샤노요코 글 그림. 김난주 옮김. 비룡소.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100만 번의 삶과 단 한 번의 눈물. 100만 번 산 고양이는 100만 번을 살고 죽었음에도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고양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고양이의 죽음 앞에서
백만 번을 울고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처음엔 단순한 메시지였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고양이가 백만 번이나 울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마지막 순간에 백만 번이나 울었을까? 사랑하는 하얀 고양이를 떠나보내며 자기의 죽음 앞에 슬피 울던 과거 주인들이 떠올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들도 나만큼 아팠겠구나. 그들도 나만큼 사랑했겠구나. 아, 그 또한 사랑이었구나. 누군가는 백만 번의 삶 동안 고양이가 진정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주인들의 사랑은 이기적이었다고. 전쟁에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를 배에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날마다 술을 드시고 엄마와 싸우시던 아버지. 우리는 숨소리도 죽여가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해야 했다. 상이 마당으로 던져지고 같이 먹고 죽자며 농약병을 들고 들어오신 적도 있었다. 빨리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집이 가고 싶지? 집이 가고 싶은 곳인가? 어린 나에게 집은 그런 곳이었다. 중학교 시절 하교한 친구가 급히 나를 부르러 다시 학교로 왔다. 너희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계신데 아프신 것 같아.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계셨다. 부끄러운 나는 그대로 도망쳐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뒤껴 땔감더미에 숨어 있었다. 정말 어디로든 갈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꾸려나가시느라 고생하는 엄마에게 나까지 아픔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였다. 아파도 일해야 했던 엄마, 약 한 봉지 사다 준 적 없는 아버지. 씨부랄 것, 내가 이러고 살아서 뭐 하나? 라며 우시던 엄마를 보며 나도 함께 울었다.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엄마 입에서도 거친 말이 나올 만큼 쓰디쓴 인생이었다. 그렇게 그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밤마다 울고 또 울었다. 하얀 고양이의 죽음 앞에 백만 번을 울었던 고양이처럼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울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느끼는 것이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삶이 더 아름다워진다. 국가대표 강한 선수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홀로 던져졌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폭력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가 느낀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고 충분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사랑을 느꼈고 그가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사랑은 내가 하나를 준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열을 줬어도 그가 느끼는 건 하나일 수 있고 내가 하나를 줬어도 그가 느끼는 건 열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더 아름답다. 그 감각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백만 번이나 죽고 백만 번이나 살았던 고양이가 왜 마지막 순간에 백만 번이나 울었을까라는 질문은 내가 받은 사랑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다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마음에 고이 담아 감사하며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